성취 목표 성향 이론이 있습니다. 개인의 목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이론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의 성취 목표를 이분화시켜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가 과제 목표 성향이고요. 이거는 학습 목표 성향이라고도 합니다. 과제 목표, 학습 목표라는 표현에서 아실 수 있듯이 학습자는 새로운 것을 배워서 익히는 것, 그 자체를 학습 활동의 목표로 보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실패라는 것도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과제 완수를 잘하면 내 능력이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쉬운 과제나 너무 어려운 과제보다는 나에게 적절한 과제를 선호하는 입장이 과제 목표 성향, 학습 목표 성향인데요. 또 다른 하나는 수행 목표 지향, 자아 목표 지향, 자기 목표 지향입니다. 다 동의어인데요. 배움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능력이 남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더 집중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더 못한다고, 자신의 능력이 더 열등하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실수하거나 실패한다는 건 내가 열등하다는 걸 드러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핑곗거리를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성공이 보장되기 쉬운 과제나 아예 성공하기 어려운, 아예 어려운 과제를 목표로 잡습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아예 쉬운 과제를 목표로 하거나 아예 어려운 과제를 목표로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아까 봤던 과제 목표 성향일 경우에는 만약에 패배를 해도 당연히 학습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텐데, 이러한 수행 목표, 자아 목표, 자기 목표 성향의 아이는 적절한 목표의 과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예 쉬운 목표를 설정하면서 승리를 더 목적으로 한다. 배움 그 자체보다는 승리라던가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걸 더 중요시한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목표, 학습 목표는 단어에서 조금 유추가 돼서 과제를 목표로 하는구나, 학습을 목표로 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데, 수행 목표나 자아 목표, 자기 목표도 비슷한 의미로 보이실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행 목표 성향, 자아 목표 성향, 자기 목표 성향은 배움 그 자체보다 남들보다 우수한 걸 증명하고 이기는 걸 목적으로 한다,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평가 이론이고요. 상이나 돈, 칭찬과 같이 외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합니다. 두 번째 줄 설명이 중요한데요. 내재적 동기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그러한 유능감의 욕구와 그 일에 대한 수행 여부를 자신이 결정하는 자결성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아까 자결성 이론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자결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관계성만 빠지고 자결성과 유능성을 봅니다. 내재적 동기는 유능감의 욕구와 자결성의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거고, 유능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 자결성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스스로 결정했는지의 여부, 이러한 욕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인지평가 이론이고요. 외적 보상으로 인해서 유능감과 자결성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자결성 이론에서 봤던 예시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똑같은 외적 보상도 통제적 측면이 될 수 있고 정보적 측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통제적 측면에서도 내적 통제로 작용이 된다면 자결성이 증가하고 내적 동기가 유발되지만, 외적인 통제로 작용을 한다면 자결성이 감소하고 내적 동기가 감소한다라고 보고요. 정보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보로서 작용을 한다면 유능감이 증가하면서 내적 동기가 유발되지만, 부정적인 정보로 작용을 하면 유능감이 감소되고 내적 동기가 감소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책의 설명을 보실 때는 이해가 잘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실 수 있으면 더 완벽합니다. 칠판 한번 보시면 외적인 보상을 그냥 외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 외적 보상이 통제적 측면과 정보적 측면이 있죠. 그럼 통제와 정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내적 통제냐, 외적 통제냐, 긍정적 정보냐, 부정적 정보냐, 내적, 외적, 긍부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결성이 먼저 나오고 밑에가 유능감이다. 통제가 나 스스로 내적인 통제면은 자결성이 증가하는 거고 외부적인 통제로 느껴지면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자결성이 감소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자결성이 증가하면 내적 동기가 증가되고 자결성이 감소하면 내적 동기가 감소되는 거고요. 긍정적인 정보는 유능감을 증가시켜주죠. 유능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능력이 있다고 내가 유능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정보, 칭찬으로서 해석이 되면은 유능감이 증가하면서 내적 동기가 증가하고요. 부정적인 정보로서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는 부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유능감이 감소하면서 내적 동기가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실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완벽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좋은 걸까요? 외적 보상을 통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적 통제로 느끼면은 좋은 거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정보로 느꼈을 때 유능감이 증가하면서 좋은 부분이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동기와 관련된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동기와 관련된 이론만 많다기보다 모든 부분, 성격 관련 이론이라던가 운동 제어, 운동 발달, 운동 학습 관련 이론이라던가 이러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서 스포츠 심리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론을 모두 다 완벽하게 하신다기보다 이론은 3번 정도씩 정독하시면서 출제된 이론을 조금 더 꼼꼼히 보시고 이론에만 너무 몰두하시기보다는 그 외에 중요한 내용을 더 잘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로 귀인과 귀인 훈련이 있습니다. 귀인 이론은 중요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귀인의 밑줄을 쳐주세요. 발생된 사건의 원인을 무엇으로 지각하는가가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동기를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귀인의 밑줄 치셨고요. 첫 번째 줄 설명에 원인의 밑줄을 쳐주세요. 무엇을 원인으로 보는지 원인 규명하는 부분인데요.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인과성과 안정성, 통제성의 차원으로 분석합니다. 인과성, 안정성, 통제성의 밑줄을 쳐주세요. 원인을 내적인 부분으로 볼 것인지 외적인 부분으로 볼 것인지가 인과성이고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안정적인 요인으로 볼 것인지 불안정적인 요인으로 볼 것인지고요. 통제성이라고 하는 건 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이러한 귀인에 있어서의 중요한 4가지 소재가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입니다. 이 부분은 표에 나와 있는데요. 자, 표 밑에 있는 설명을 먼저 보실 텐데요. 안정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부분입니다. 성공, 즉 승리를 했을 때 안정적인 요인으로 귀인을 한다. 안정적인 요인을 원인으로 보면은 미래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부분은 그대로 계속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미래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성공을 했는데 이겼는데 노력이나 운과 같은 불안정적인 요인으로 이겼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 다시 성공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겠죠. 그렇게 불안정적인 요인을 원인으로 보면은 미래의 성공이 불확실해지는 거고요. 실패를 했을 때 안정적인 요인을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과제 난이도 같은 게 안 돼서 실패했다. 이렇게 안정적인 요인이 나의 실패 요인이다라고 보면은 이 부분은 내가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미래의 실패가 예상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불안정적인 요인, 너 정말 잘했는데 노력이 조금 부족했어. 아니면 운이 조금 안 좋았어. 이렇게 원인을 본다고 하면 실패했어도 그 다음번엔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실패가 불확실하다. 즉 미래에는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의 원인,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미래의 성공을 예상할 수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안정성을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인과성, 안정성, 통제성의 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결국 나오는 부분이 동그라미 3번 귀인 훈련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별표를 쳐주세요.
성공의 원인은 내적이며 통제 가능하고 안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고요. 실패의 원인은 내적이며 통제 가능하고 불안정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의 원인에 밑줄 쳐주시고요. 내적, 통제 가능, 안정적인 요인에 밑줄 쳐주시고요. 실패의 원인에 밑줄 쳐주시고 내적, 통제 가능, 불안정적 요인에 밑줄을 쳐주세요. 귀인 훈련을 해서 결국에는 성공의 원인을 능력이라고 유도하고 실패를 했을 때는 노력 부족이라고 유도하는 것이 좋다. 실패의 원인을 능력이나 자질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공의 밑줄 쳐주시고요. 능력의 밑줄 쳐주시고요. 실패의 밑줄 쳐주시고 노력 부족, 전략의 미음에 밑줄을 쳐주세요. 결국 성공의 원인은 내적이면서 안정적인 것으로 유도하는 거고요. 실패했을 때는 내적이면서도 불안정적인 것으로 원인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했을 때는 능력 덕분이다. 실패했을 때는 노력 부족이다. 전략이 미흡했다 정도로 원인을 유도해 주는 것이 좋고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귀인의 4가지 소재가 나와 있어요.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이 나와 있는데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변하지 않는 능력이죠. 신체 조건이라던가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능력이다 보니까 안정적이면서도 내적 요인이고 통제가 불가능하고요. 노력이라고 하는 건 내적인 요인이지만 불안정적이면서 통제가 가능한,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과제의 난이도는 내가 정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과제의 난이도는 외적인 요인으로서 잘 변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운이라고 하는 거는 외적인 요인이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불안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노력인데요. 인과성, 안정성, 통제성의 부분에서 능력이 어디에 속하는지, 노력이 어디에 속하는지, 과제 난이도와 운이 어디에 속하는지 설명을 듣거나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험 보실 땐 이 부분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아예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예전에는 이런 걸 설명드릴 때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공부했던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도 틀리면 그게 가장 아깝거든요. 내가 공부를 안 한 데서 나온 문제를 틀리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온 문제를 틀리는 게 제일 아깝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해드리지만 결국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암기해버리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거는 설명이 이해되기도 했지만 시험 볼 때 헷갈리실 수도 있고요. 잘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림으로 그리면 훨씬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귀인 이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그리실 수 있으시면 돼요. 안정, 불안정, 내적, 외적이라고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 암기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안정, 불안정, 내적, 외적을 먼저 쓰시고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통제 가능한 요인은 노력 하나였죠. 노력에만 통제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능력이나 과제 난이도, 운은 통제 불가능이었죠. 이렇게만 그리실 수 있어도 여러분은 귀인 이론의 80%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인 이론은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의 인과성과 안정성과 통제성의 차원으로 분석했던 거고요. 귀인의 요소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귀인의 결과, 성공의 원인은 능력, 즉 내적이면서 안정적인 능력으로 성공의 원인을 보고 실패했을 때는 내적이면서 불안정적인 노력 혹은 전략 미흡으로 유도해라.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외적 요인의 원인을 두면은 다음번에 더 불확실해지고 불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적 요인이 아닌 내적 요인으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둬야 되는데요.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계속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적이면서 안정적인 능력의 원인을 두는 거고요.
실패한 경우에는 내가 변화시켰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원인을 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적이면서도 불안정적인 노력의 원인을 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기 유발의 방법이고요. 이쪽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론에 근거한 동기 유발 전략으로 이런 게 있고, 행동 수정 전략으로 이런 게 있고, 인지 행동 전략으로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적 동기겠죠? 내적 동기의 전략으로는 이런 게 있다라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기 유발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성공이나 승리를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당연히 실패하는 경험보다는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주는 게 동기를 유발하는 데 더 좋고요.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자신감 있는 시범을 보여주고 선수의 의견도 수용해주고 다른 선수와 비교하여 평가하진 않아야겠죠. 다른 선수와 비교하면서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하면 동기가 저하되다 보니까 좋지 않고요. 다른 선수와의 경쟁을 유도함이 있습니다. 자, 4번과 5번은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른 선수와 비교 평가하는 건 나쁜 거지만 다른 선수와 시합을 붙여준다거나 하는 경쟁을 유도하는 것 자체는 동기를 유발해 주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적정 수준으로 경쟁을 유도해 주는 건 좋지만 과도한 경쟁은 당연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행을 훌륭하게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동기가 상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동기입니다.